만약에 여러분의 후배가 갑자기 와서 형님, 누님, 정말 지금 제가 집을 살까 고민 중인데 이게 제 연봉에 아니면 우리 집 전체 연봉에 한 10배 정도 되는 집인데 이 집을 살까요 말까요?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조언하시겠어요? 근데 10배면 너무 비싸, 뭔가 잘못된 거야, 이거 말이 안 되니까 분명히 폭락할 거야, 많이 떨어질 것 같아, 사지마 하시겠어요? 아니면은 그래도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집에 있으면 여러 가지 좋은 면이 있으니까 사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조언하시겠어요? 이게 관련된 이야기, 이거랑 똑같이 고민했던 조선시대 선비가 있습니다. 이 사례를 들어서 어떤 게 과연 좋을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캐부자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가 단비를 많이 기다렸는데 아주 비가 내린,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면서 급격하게 지금 겨울로 가는 것 같습니다. 중간이 없는 것 같아요. 가을은 언제나 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230년 전에 조선 후기 영종경 시대에 유만주라는 선비가 살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좋은 가문에 살았고요. 아버지도 괜찮은 벼슬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짧은 나이에 돌아가셨고 크게 이름을 남기지 못했는데 12년 동안 일기를 굉장히 자세하게 썼고 24권의 일기를 남기다 보니까 조선시대에 일반적인 학자의 삶, 그냥 어떤 젊은 청년의 삶이 굉장히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유명해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분의 일기를 통해서 그 당시에 이 사람이 했던 집을 사냐 마냐, 이거 어떻게 엄청난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거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집을 사는 일이 참으로 어렵구나. 모두 이와 같다면 어떤 사람이 집을 사려고 물어보겠는가. 지금도 할 수 있는 얘기죠. 집 사는 일이 참 어렵다. 집을 살까 말까 많은 분 고민하고 계시고, 집을 산 사람도 지금 집값이 이렇게 떨어져, 금리가 이렇게 올라 미쳐버리겠네. 집을 안 산 사람도 집을 살까 말까, 렌트를 할까, 렌트가 이렇게 비싼데 이 렌트를 빌고 어떻게 살지? 집을 사자니 모기지 인터넷에 너무 비싸, 이걸 내느니 목돈도 없고 차라리 렌트가 낫겠다. 지금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인데 너무 힘든 고민, 지금이나 옛날에 똑같은 고민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만든 영상 있잖아요. 캐나다에서 집 사기가 쉬운 적은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죠. 유만주 선비는 창동에 살았는데 집이 초가집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관직이 높아지면서 이 사람은 백수였대요. 직장이 없었습니다. 근데 집에서 왕의 어떤 서기라고 싶어서 늘 글쓰는 연습을 했고, 그래서 일기도 정말 많이 썼다고 해요. 관직이 높아지면서 집을 좀 괜찮은 집으로, 번듯한 집으로 이사를 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정원이 있는 좋은 집으로 이사를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 구하려고 여러 집을 알아보고 했대요. 근데 그 당시에 있었던 부동산 업자를 집주름이라고 불렀대요. 그래서 집도 소개시켜주고, 그리고 우리가 가서 집을 볼 수가 없는 것도 있잖아요, 바쁘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MLS 사이트가 있어가지고 자세히 보는데 이분들은 집을 이렇게 그려서 왔대요. 그려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여주기도 하고, 그래서 계약을 진행해 도와주면서 당연히 수수료를 가져왔겠죠. 근데 그때도 지금도 안 그러죠. 지금은 굉장히 다 열심히 일하시니까 양심 없이 돈을 먹어버리는 집주름이 있었다고 합니다. 시세를 올리기도 하고 현혹해서 다른 집을 보여주기도 하고 이랬을 때, 한국은 이런 거 많이 문제가 있기는 한데 여기 캐나다에서 이러면 난리 나죠. 사이트에서 다 나오니까. 어떤 낙동에 있는 집을 계약을 했는데 이삿날도 통보했는데 그 계약금을 갑자기 계약금을 냈는데도 그날 댕을 되니까 지금 한 달 정도 시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200냥을 확 올렸대요. 여기도 지금 막 서로 그 비딩 워로 붙으면 가격이 팍팍 올라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격이 팍 올라가서 계약을 파기하고, 또 명동에 공동에 집을 구경했고, 또 명동에 집 구경을 했고 집 계약을 했는데 집문서도 교환했고, 아버지가 계속 반대를 하셨대요. 당연히 백수놈이 집을 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삿날 확정을 했는데 집을 샀는데 친척들한테 돈을 빌리고, 그리고 사채를 쓰셨대요. 사채를 30% 되는 사채를 써가지고 결국은 결과는 썩 좋지는 않게 됐나 봐요. 당시에 2,000냥의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가치가 얼마냐면 125개월의 생활비라고 하는데, 이게 결국은 한 10년 조금 넘는 그런 연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얼마 정도 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니까 어떤 기사를 보니까 한국으로 따지면은
한 10억 좀 넘는 그런 가치가 있을 거라고 추정을 했어요. 10년 정도의 연봉이니까 우리 캐나다로 한번 이걸 변환시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Median Annual Income in Canada입니다. 자, 2000년, 2020년, 2020년을 따지면 지금 조금 더 올랐을 텐데 40만 630불이라고 합니다. 40만 630불. 개인의 중간 연봉은 지금 40만 불이 넘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나도 벌지만 같이 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우스홀드 인컴은 지금 캐나다 평균입니다. 캐나다 평균 같은 경우는 96만 220불. 브리티시 콜롬비아 BC주 같은 96만 불. 온타리오가 가장 높아요. 온타리오는 97만 불이 됩니다. 평균으로 따져서 우리가 96만 불이니까 우리가 최대로 따져서 1밀리언 정도 원밀 이 사람이 지금 10억짜리 집을 살까 말까 고민을 한 거예요. 가정 소득은 일단 1억 정도 되는 집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래서 1밀리언 정도 되는 집을 살까 말까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계 소득이 한 10배 정도 되는 집이라고 하면은 물론 예를 드는 겁니다. 이거보다 안 되는 집도 많아요, 사실은. 그죠? 자, 근데 이게 특별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도 크게 볼까요?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이미 예전에 그 소득 대비 9.4년 좀 떨어지면 9.8년 그 뒤로는 9.9년 9.1년 점점점 올라서 한국은 지금 뭐 11.7년까지 올라갔는데 10년치를 번다는 거, 그러니까 연봉 10년치 집 가격 한다는 거는 이미 한국도 2017년에도 이미 그 정도에 가까웠어요. 물론 그 사이에 좀 떨어지긴 했었지만 연봉 10년치 우리가 지금 만약에 팬데믹 전에 2018년으로 돌아간다면 집을 살 거냐 말 거냐 고민했을 때 엄청나게 사겠죠. 그때도 이미 근데 거의 9년치를 모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1년치가 그냥 큰 돈이긴 합니다만 돌아간다면 많이 사겠죠. 만약에 그럼 2019년에 집값이 돌아가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럼 그래도 사람들은 지금 생각하면 깜짝 놀랄 일이잖아요. 엄청나게 산다고 얘기를 하겠죠. 조선시대는 어떤 시대였냐 하면 자, 보겠습니다. 하늘로 치솟는 집값 나라가 어찌할 소냐. 조선시대 얘기입니다. 조선시대 얘기. 자, 쉬지도 않고 오르긴 하는 집값 조금만 과거에 태어났더라면 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나요? 당연히 초가집은 제일 쌌고요. 아까도 그 유만주라는 선비도 초가집에 살다 보니까 너무 웃기지 않아? 초가집에 살다 보니까 그래도 번듯한 기와집으로 이사가고 싶어서 집을 알아보기 시작을 했는데 요즘은 이제 그죠? 좀 뭐 한국은 아파트를 많이 좋아하니까 집값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도 문제가 됐던 게 많은 사람들이 계속 한양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한양이라고 하면 사대문을 얘기합니다. 사대문에서도 그래서 도성 안에 사느냐, 도성 밖에 사느냐로 이제 또 집값이 많이 차이가 났는데 이거는 뭐 서양도 마찬가지예요. 유럽도 우리가 부르주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 장안, 성 안에 살았던 사람들이고 밖에 사는 사람들은 좀 당연히 좀 약간 계급이 낮은 사람들이거나 일반 서민들이었겠죠. 자, 그러면 당시에 우리 서울, 우리 한양의 집값은 어땠느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자료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자, 조선시대 집값이 얼마나 올랐겠어 라고 얘기하지만 당시 집값도 오르는 게 오늘날에 절대 뒤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보면 숙종 16년에 1990년에 비해서 고종 8년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200년 정도 200년 좀 안 되는 건데 그 사이에 집값이 1600배가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160냥 160냥을 주면 살 수 있었던 집이 아까 지금 우리 영종조 때 시대였잖아요. 그 집에 그러고 보면은 그 당시에 또 이 당시인 거예요. 이 당시에 집을 사는 유만주 선비가 영종조 때 있었던 선비인데 이때 고민을 한 겁니다. 선배님, 내가 이때 형님, 누님 이때 집을 살까요 말까요 고민을 했어요. 내 가구의 소득의 10배 정도 되는데 살까요 말까요 고민했습니다. 우리 이미 역사를 알고 있잖아요. 그죠? 선비는 너무 영끌했어요. 너무 영끌했고 그리고 사채를 쓰는 바람에 1년에 다시 매매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이도 사실은 또 시세 차익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그 결론은 어떻게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만약에 그 사람이 이제 너무 영끌하지 않았고 적당한 집을 산다고 한다면 그죠? 당연히 우리의 조언은 뭡니까? 이때 샀었어도 200냥에서 2500냥까지 와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이 있죠. 22배
그죠? 뭐 정말 25배 가까이는 엄청난 상승을 맞이했어요. 그러니까 역사를 알고 보면 당연히 사라고 조언할 시기인 거잖아요. 그죠? 이거 이 역사를 이 만약 이 유만주 선배한테도 이걸 보여줬으면 뭐 그때도 샀으니까 만약 보여주면 당연히 사겠죠. 근데 우리는 역사를 알고 나는 이 조언은 당연히 사는 게 좋다라고 하지만, 자 그럼 이런 똑같은 질문을 만약에 지금 한다 그러면 어떨까요? 그리고 조선시대도 당연히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을 열심히 잡으려고 했는데 우리가 결론을 보면은 집값을 못 잡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한국도 마찬가지고 뭐 캐나다도 여러 정책을 통해서 집값을 안정시키려고 하는데 쉽지는 않은 거죠. 그죠? 지금으로 다시 얘기해 볼게요. 자, 지금 만약에 역사를 안다면 우리의 답은 당연히 집을 사라는 거였잖아요. 자, 우리 앞으로 역사를 알 수는 없지만 제가 뭐 많은 분들 아시다시피 물가, 인플레이션, 그리고 돈의 가치 하락은 지금 실시간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인구도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집 짓는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집을 사는 가격 자체가 지금 굉장히 비싸졌는데 집의 공급은 지금 이런 주택의 공급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게 문제인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밴쿠버도 뭐 넓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보는 파란색 동네들 있잖아요. 파란색 동네들. 이런 동네는 개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 돼요. 우리가 홍수 지도나 지진 지도에서 봤던 것처럼 요 많은 부분들이 지진이 굉장히 취약하긴 하고 홍수에도 취약하다 보니까 개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주거단지로 색깔된 회색 지역 있잖아요. 요 부분만 되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는 점점 옆으로 개발이 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한 1밀리언 조금 안 됐는데 그런 집들이 있나 한번 찾아볼게요. 한번 그런 집들이 있는지 한번 후배가 한번 지금 집을 살까요 말까요. 그래도 하우스홀드 인컴이 그래도 1억 가까이 되는 집이었어요. 10배 정도니까 우리가 95만 불로 잡고 이상한 집 많이 나올 테니까 여기를 좀 미니멈 프라이스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니멈 프라이스를 우리가 한 75만 불 정도로 해볼까요? 그래서 가족이 있으니까 그래도 방 한 3개 이상이 되는 집들로 한번 보자 라고 해서 딱 눌러보면 네, 뭐 여러분들이 많이 선호하시는 우리 버나비 로이드 지역에도 꽤 나와 있고 코키틀람 지역에도 꽤 남아 있습니다. 사실은 볼까요? 한번 어떤 집들인지. 딱 봤을 때 뭐 콘도 같은 경우 좀 나와 있고, 그리고 대부분 뭐 로이드 지역은 콘도네요. 그죠? 이전으로 하우스는 절대 살 수가 없죠. 하우스는 정말 굉장히 앞으로도 귀한 물건이 될 겁니다. 왜냐면은 하우스를 짓는 거는 너무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리고 개발사에서 이익이 하이라이즈를 지면 돈이 더 많이 남을 거 아니에요. 물론 비용도 들지만 그것도 많이 팔 수 있으니까. 그러다 하이라이즈거나 로우라이즈거나 아니면 타운홈을 짓는 게 사는 사람도 그나마 좀 더 억세서블 할 수 있고 어포더빌리티니까 구매력도 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하우스를 지면은 너무 비싸서 살 수 없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개발사도 요즘에는 이런 하이라이즈, 로우라이즈, 그리고 타운홈들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뭐 이런 타운홈도 좀 있긴 있네요. 그죠? 85만 불에 방 3개짜리 딱 봐도 한 20년 되지 않았을까요? 볼까요? 한번 어떤 집인지. 아주 오래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낡은 티가 나니까 뭐 그래도 좋아 보이는데 89년, 이게 90년이라고 치면 23년 됐습니다. 이게 겉모습만 사진 한 장만 봐도 이제 연식을 좀 알아보는 경지에 이르렀어요. 가격이 그런 거죠. 가격이 그죠. 자, 90만 불 넘어왔습니다. 90만 불이 넘어와도 이렇게 다 콘도입니다. 콘도. 요 집은 딱 사진 봐도 조감된 거 보니까 최근에 짓는 집인 것 같아요. 코키틀람에는 어떤 집이 있나요? 코키틀람에도 지금 오래된 콘도들. 이런 집들은 타운홈이네요. 타운홈인데 오래된 건 30년은 돼 보입니다. 딱 봤을 때 그죠? 40년은 돼 보이네. 한번 볼까요? 어느 정도인지. 81년이면은 40년. 정말 이제는 한 번도 보지 않았지만 사진만 보고도 연식을 맞출 수 있는 경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하도 사진을 많이 보니까 좋아요. 이 정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서리 같은 데는 좀 더 뭐 살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있겠죠. 상대적으로. 그죠? 제가 사는 동네 하나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여기도 이제 타운홈들 뭐 많이 있습니다.
92만 불이야. 방 4개짜리. 10년 정도 된 집이 아닐까요? 이런 정도 집이면 느낌이 언제 진 겁니까? 8년 됐네요. 오, 그냥 뭐 그냥 조금만 살려면 봐도 팍팍 나와요. 막 사진 퀄러티만 봐도 나오는 것 같아요, 요즘은. 자, 이 윌로비 지역에도 지금 집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네요. 95만 불 정도면 정말 살 집이 많은 거죠, 그죠? 자, 뭐 사실은 뭐 이렇게 본다고 해도 뭐 윌로비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이런 집들은 색감도 좋고 뭐 5년, 6년, 3, 4년 되지 않았을까요? 볼까요? 중국 분이신데 8년. 그래 8년 된 집이에요. 8년 된 집이면 그래도 86만 불에 방 3개짜리는 윌로비 지역 가면 살 수 있다. 뭐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사실 이에 관련돼서 정말 많은 이야기가 있기는 한데요. 우리 조선시대 230년 전에 우리랑 정말 같은 고민을 했던 유만주라는 선비를 통해서 이 시대를 한번 조명해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시대가 지금 앞으로 굉장히 좀 불안정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그죠? 집값이 더 떨어질 수도 있고 경제가 침체가 오고 폭망이 올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준비가 되면 자기 집은 사는 게 좋겠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물론 개인마다 어떤 상황은 다 다를 테니까 어쨌든 지혜로운 판단을 하셔서 유만주 선비 같은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조금이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